자, 오늘은 기본도형 스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기본도형을 생각보다 많이 쓰게 돼요. 자, 기본도형이라고 하면은 정육면체, 그 다음에 원기둥, 원뿔, 구 이렇게 있겠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연습을 하고 주의 깊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이런 육면체, 정육면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실물 형태를 그리거나 좀 더 입체감 있는 어떤 스케치를 할 때 형태를 그냥 처음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도형으로 위치, 크기, 비례, 대략적인 형태를 그려놓고 그 안에 입체감에 맞게끔, 투시에 맞게끔 어떤 사물들을 그려주기 위함이죠. 일단 이런 기본 도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시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시점은 눈높이죠. 자, 일단 사람의 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눈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동전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눈높이와 같은 지점을 보게 되면 옆면밖에 안 보이겠죠. 옆면 약간 내려다 보면은 윗면이 살짝 보여지고 옆면도 살짝 보여지게 되겠죠. 좀 더 많이 내려다 보면 윗면이 점점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옆면은 덜 보여지게 되겠죠. 완전히 내려다보면 정원이 돼요. 옆면은 안 보여지는 정원. 눈높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눈높이는 고정되어 있고 사물의 윗면을 보느냐 사물의 아랫면을 보느냐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 동전이 연결되어진다면 이게 원기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원기둥을 관찰을 할 때 윗면에 보여지는 면은 아랫면에 보여지는 면보다 되게 좁죠. 눈과의 거리가 가깝고 눈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더 위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원기둥을 윗면과 시점이 똑같은 부분에 위치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원기둥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윗면은 일직선이 되더라도 아랫면은 살짝 이런 면이 되겠죠. 반대로 육면체를 볼 때도 윗면과 시점이 똑같은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윗면은 수평이 되더라도 아랫면은 살짝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조금 더 기울여지게 되면은 윗면이 살짝 보여지고 이 길이에 따라서 아랫면에 보여지는 두께는 달라지게 됩니다. 아랫면은 윗면보다 좀 더 많이 보여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위에서 돌아가는 지점과 아랫부분에 돌아가는 지점에 이런 돌아가는 정도가 다르겠죠. 육면체도 마찬가지. 살짝 앞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시점이 살짝만 더 높아지게 되면은 윗면에 보여지는 양이 살짝 있겠고 아랫면에 보여지는 양이 윗면보다 조금 더 높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눈높이는 고정되어 있는데 사물의 거리에 따라서 깊이감에 따라서 이렇게 윗면의 형태와 아랫면의 형태가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각보다 요 각이 더 각이 많이 져 있게 되겠죠. 이런 거를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육면체 형태를 그릴 때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형태는 수평과 수직선을 긋고 윗면의 길이를 대칭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먼저 그리게 돼요. 윗부분을 그리고 윗부분을 왜 먼저 그리냐면은 윗면에 보이는 양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모여지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좌우 대칭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이 같은 정육면체가 됩니다. 정육면체를 그릴 때 이 부분의 길이와 이 부분의 길이가 다르겠죠. 뒷부분이 훨씬 거리가 짧습니다. 투시도법 연습을 할 때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닥 지평선이라고 치면은 바닥에 그리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투시 때 배웠죠. 이 평면 공간에서 입체성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의 소실점으로 모여지게 되니까. 그런데 이 네모가 이게 보도블록이라고 따져본다면은 이 정도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비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정사각형이더라도 바닥에 놓여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시가 들어가게 돼서 정사각형의 모양이 모여지게 됩니다. 요 안에 마른 목골을 넣어 본다고 생각을 하면 중심선이 잘못 그어져 있긴 한데, 자, 마른 목골을 그어 본다고 하면 여기에 중심은 대각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배꼽이 됩니다. 중심선. 자, 수평, 수직. 그러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다르죠. 여기에 마른 목골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앞쪽에 있는 길이와 뒤쪽에 있는 길이가 달라져야만이 입체감이 있어 보이는 마른 목골이라고 느껴지게 돼요.
만약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마름모꼴을 그리면은 정사각형의 형태를 뉘어놓은 게 아니라 마름모꼴 모양을 정면으로 쳐다보게 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름모꼴을 그릴 때 이 깊이와 이 깊이가 달라져야 입체성이 있는 마름모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육면체의 비례감을 익힐 때 혼자 스스로 알려고 하지 말고 이런 참고 자료들을 따라 그려보면서 비례감을 익히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투시의 정도는 지도하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많이 모여진 상황을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적게 모여진 상황을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보는 안목이 다를 수 있어서 이런 참고 자료로 따라 그리면서 비례감을 익히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은 투시의 정도라든지 형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당 선생님한테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림에서 독학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이의 안목의 전달이랄까. 그런데 자, 이 육면체는 그리기는 되게 간편하죠. 수직과 수평이 존재하고 좌우 대칭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 윗면이 많이 보여지는 시점이라면 시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윗면이 많이 보여지는 시점이라면 이 길이는 짧아지고 모여지는 투시의 정도는 이렇게 심해지게 되겠죠. 자, 모이는 정도는 투시도법에서 깊이감을 설명하는 이렇게 많이 위에서 보게 되면은 길이는 짧아지고 많이 모여지게 됩니다. 반대로 시점이 좀 낮아서 윗면이 살짝밖에 안 보이는 경우 모여지는 정도는 많이 모여지지 않고 이 길이는 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유의해야 될 거는 윗면이 살짝이라도 보인다라는 거는 사물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보여지는 면적과 밑에 보여지는 이 면적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런 거 염두를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는 스케치를 하기가 매우 쉬워요. 근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 세 개의 면이 크기가 각기 다른 육면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림에서 입시에서 많이 쓰여지는 육면체도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는 육면체보다 이 세 개의 면이 서로 다른 육면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거를 그리는 방법은 우선 수직 수평을 긋고 기존의 육면체를 그릴 때 세로선은 기준이 됩니다. 세로선 기준, 기준, 기준. 세로선 중에서 가운데 있는 선이 기준이 되죠. 기존에 이러한 육면체를 그렸다고 치면은 자,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그리면 좌우 면적이 똑같죠. 요번에는 이쪽 보여지는 면을 줄여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이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반대편 선은 기존 선보다 내려가게 되겠죠. 윗면에 보여지는 양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모여지는 정도는 다르게 돼요. 이 중심선 따라서 소실점을 따라서 모여지게 되고 이 중심선을 따라서 소실점으로 따라서 모여지게 되고 이 중심선을 따라서 소실점으로 모여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비례감으로 봤을 때 약간 형태가 육면체가 정육면체가 아니라 좀 길어진 것 같죠. 그러면은 얘를 위쪽으로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좌우 대칭이던 면이 크기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육면체를 그릴 때 투가 되어서 안쪽에 보여지는 선도 같이 이렇게 그려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입체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선, 이 선, 이 선 보이지 않지만 이 선이 같은 곳에서 없어지고 사라져 없어지고 바깥에 보여지는 이 선, 이 선, 이 선 보이지 않는 이 선이 같은 곳에서 소실점으로 모여져서 사라지고 보여지는 이 선, 이 선, 이 선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이 선이 같은 소실점으로 모여져서 사라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안쪽 선까지 같이 그려주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입체감 있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연습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빗면이 있는 육면체를 그리면 됩니다. 근데 기울기가 다른 육면체는 이 중심축의 기울기만 돌려도 되겠죠. 그리고 종이를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진 육면체를 그린다 하면은 종이를 기울여서 종이를 돌려서 이 중심축이 나한테 수직이 되게끔 해놓고 육면체를 그려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한 공간에 이렇게 있는 육면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는 육면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육면체를 그릴 수 있으면은 어떤 직육면체나
좀 더 길어진 육면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길게 투시에 맞춰서 가면 되죠. 직육면체를 그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육면체 옆에 이 같은 투시선에 맞춰가지고 뭔가 더 붙어 있는 형태에서 좀 더 추가되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추가로 붙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하나만 그리면 나머지는 모두 다 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정육면체는 세 면의 길이가 다른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정육면체는 자, 이쪽으로 모여지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모여지게 그리고 이쪽으로 모여지게 그려주고, 자, 요렇게 봤을 때는 이 육면체가 여기가 윗면이 되겠죠. 윗면. 그리고 오른쪽 앞쪽에 있는 이 면이 가장 큰 면이 되겠고, 왼쪽 면이 작은 면이 되겠고, 제일 작고 중간 제일 큰 면 요렇게 있네요. 근데 얘를 방향을 돌리면은 요렇게 돌리면은 윗면이 가장 큰 면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면이 가장 작은 면이 되고, 왼쪽에 있는 면이 중간 면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돌리면은 윗면이 제일 작은 면이 되고, 왼쪽에 있는 면이 가장 큰 면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면이 중간 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연습하지 않아도 이 종이를 돌리면은 정사각형 하나만 잘 그려, 이 정육면체 하나만 잘 그리게 돼도 방향이 다양하게 그린다라든지 아니면 윗면이 크게 그릴지 옆면이 크게 그릴지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연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례감을 잘 익힌 이렇게 세 면이 다른 육면체 하나만 잘 연습을 해도 이제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 면 차이가 다른 거는 사이즈 크기가 다른 거는 연습을 하고, 처음에 말했던 윗면에 보이는 양이 두꺼운 것과 윗면에 보이는 양이 얇은 것, 이런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도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윗면이 비슷하게 보여지는 육면체가 이렇게 된 게 살짝 이렇게 돌아간 형태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돌아간 형태도 연습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돌아가면 윗면이 더 많이 보여질 거고, 위쪽으로 돌아가면은 윗면이 더 적게 보여질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육면체들은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아래쪽으로 쳐다본 육면체도 연습을 하고, 여기가 아랫면이 되겠죠. 그런데 얘를 돌려서 봤을 때도 투시 정도가 다 맞아줘야 돼요. 이렇게 얘를 윗면으로 올렸을 때도 가까운 데서 멀어지는 쪽으로 투시가 모여지고 있는지, 가까운 데서 멀어지는 쪽으로 투시가 모여지고 있는지, 가까운 데서 멀어지는 쪽으로 투시가 모여지고 있는지 맞아야 되고,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윗면이 됐을 때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볼 때 투시가 맞아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투시가 맞아지고 있는지, 뒤쪽으로 맞아지고 있는지 이게 맞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3점 투시로 도형을 그리는 육면체를 많이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좌우 대칭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기 쉬운 도형을 연습하는 것보다 좌우 대칭이 되지 않는 한쪽에 투명해서 투과되어서 보여지는 반대편 보이지 않는 선들도 같이 연습을 해주는 게 좋고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주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물을 스케치를 할 때 일단 비례감을 파악을 하겠죠. 맨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비례감을 가진 물체더라.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비례감을 가진 물체더라. 또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비례감을 가진 어떤 물체더라.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입체물을 그릴 때 우리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게 되면은 투시에 맞게끔 이런 육면체를 그리게 돼요. 스케치를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어서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육면체를 투시에 맞게끔 잘 그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원기둥은 되게 쉬워요. 수평과 수직이 존재하고 한쪽 선이랑 반대편이랑 이 윗면의 길이가 동일하죠. 그래서 시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시점. 자, 윗면 같은 경우는 육면체와 같이
앞쪽에 있는 두께가 두껍고 뒤쪽에 있는 두께가 얇게 됩니다. 그리고 윗면이 보여지는 양이 적게 되면 모여지는 정도가 적을 것이고, 윗면보다 시점의 거리가 윗면에 도달하는 위치랑 아랫면에 도달하는 위치랑 거리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게 훨씬 더 동그랗게 보여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는 것이 방향을 바꾸면은 이 중심축만 바뀌어지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쪽 방향으로 바뀌어지면은 중심축만 바뀌어지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그런데 시점의 차이는 만약에 윗면이 많이 보이게 되면은 길이는 짧아지고 모여지는 정도가 많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원형 같은 경우는 수평 수직을 긋기만 해도 시점에 따라서 모여지는 정도만 파악을 해줘도 그리기가 쉽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육면체를 열심히 그리는 게 좋겠고요. 원뿔은 연습할 것도 없죠. 똑같이 수평 수직을 그리고 이 원뿔이 높이에 따라서 타원형의 돌아가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똑같이 앞쪽이 넓어지고 뒤쪽이 얇아지겠죠. 요게 시점이 만약에 높아진다 그러면은 타원형의 정도는 더 많이 돌아가게 되고, 모서리 부분은 낮아져 가지고 요런 원뿔이 그려지겠죠. 반대로 시점이 낮아 가지고 타원형이 되게 얇게 보여지면 원뿔의 꼭지점의 높이가 높아지게 그려지고, 그러면 길이가 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원기둥을 포함해서 되게 그리기가 쉬운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자, 구를 그리죠. 구는 종이가 있으면은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을 긋고 수평수직을 긋고, 자, 여기의 길이만큼 여기를 지나가고 똑같이 여기의 길이만큼 같겠죠. 이런 것을 통과해서 이거를 연결시켜줘서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구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네모를 그리고 대각선을 그리고 하나를 체크해서 뭐 이게 어렵다면은 사이사이에 이런 선들을 더 추가해서 체크해서 지나가는 지점들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이거는 완전 기초라서 어떤 타원형을 정확하게 볼 수 없을 때 이런 방법을 쓰긴 하지만, 요즘에는 시험장에서 콤파스를 써도 되고, 그리고 콤파스를 못 쓰더라도 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원 연습을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심심할 때 밥 먹고 남는 시간 있으면 연필 들고 타원형과 정원은 그냥 연습해서 바로 그려버릴 수 있도록, 이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기본도형 형태 스케치에서는 대부분 정육면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육면체를 자유자재로 그리는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혼자 그리지 말고 시점에 따른 정육면체의 비례감이라든지 아니면 각도, 양쪽 옆면이 보여지는 각도에 따른 정육면체라든지 이런 거를 따라 그려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숙지를 하시고, 자, 기본도형 스케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